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 리스크는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국민의힘입니다. 연일 국민의힘은 미국과 협상 중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도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난데없이 반미 친중 타령을 하면서 이미 협상이 실패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일이니 일단 비난하고 보자는 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본이 합의한 관세 15%를 마지노선처럼 말합니다. 15%로 낮추면서 일본이 지불한 비용은 왜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산 쌀과 일본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약 76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먹거리 걱정, 정부와 기업의 투자 부담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만 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협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국익을 가장 큰 기준으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지금은 정쟁을 삼가하고 국익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의 힘이 되어줄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라도 계십시오. 그게 협상의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세수 파탄과 재정위기,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습니다. 금고가 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비투성입니다. 1998년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국민께 드린 말씀입니다. 27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처한 재정위기, 세수 파탄 상황을 설명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때는 IMF 외환위기가 원인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오판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부자 증세, 기업 때려잡기라고 호도하며 반대합니다. 참으로 낯두꺼운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고가는 거덜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73조 원을 차입했습니다. 이자만 무려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차입 횟수는 무려 84회로 모두 역대 최다입니다. 지난 2년간 법인세는 41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습니다. 2년 연속된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입니다.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증세 딱지를 붙인 갈등 조장과 정쟁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정상화에 동참하십시오. 민주당은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도 민생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월 국회에서 코스피 5천 시대의 마중물인 상법을 개정했고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인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7월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복합적 위기, 민생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빠른 집행도 중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민생개혁 입법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로드맵에 따라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견을 조율하고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이 있습니다. 역시나 국민의힘은 자격이 없다는 레코드를 틀어놓고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능력과 자질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정 흔들기,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거부하며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산재 사고가 빈번했던 SPC그룹이 27일 8시간 초과 야근 전면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SPC 삼립 공장에서 산업재해 근절 간담회를 연 지 딱 이틀 만의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심야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의 노동 존중 의지와 이재명표 현장 정치를 가감없이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어제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입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폐지시켰던 안전운임제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확대를 기대했던 화물노동자들의 아쉬움이 크다는 점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나 화주기업 등의 준비 상태를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확고합니다.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단계적 품목 확대, 국토교통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속가능한 안전운임제를 협의하고 관련 연구 용역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안전운임제가 대통령의 공약임을 재차 강조하고 그 확대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추가 입법과 관련한 논의에서도 당과 정부는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하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준비 소홀로 고교 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본디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준비 소홀로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 행정적, 교육적 부담을 호소하고 일각에서는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라고 하는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학생 스스로가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게 하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5등급 상대평가 전환으로 인해서 성적 경쟁이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또 내신에 있어서 과목 간의 유불리 문제가 발생해서 과목 선택이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해서 선택 과목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교사 업무가 과도해졌다라고 하는 상황도 있고, 또 대학 입시 제도와 일치하지 않아서 또 혼선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진로 설계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과목 선택이 형식화되고 또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사례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안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현장 중심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교육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충지도 시수 감축과 운영 유연화, 선택과목 이수 기준 개선,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책임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이 오늘 10시까지 출석하라는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특검팀의 출석 요구 이후 지금까지 변호인 선임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동안 내란 특검의 소환에 건강이 안 좋다, 망신주기 소환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더니 이번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는 더워서 못 견디겠다, 독방이 생지옥이다며 딴청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환 통보만 하면 핑계가 하나씩 튀어나오니 이쯤 되면 오늘의 핑계 코너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씨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빌렸다, 지인에게 빌렸다, 잃어버렸다 등 고가의 목걸이가 김건희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되자 모조품이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짝퉁이라면 왜 숨기고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의 샤넬백 2개는 김건희 여사 측근이 웃돈 300만 원을 주고 샤넬백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이 웃돈은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업체인 21g 대표 아내가 냈습니다. 비리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사리사욕 챙길 땐 그토록 부지런했으니 특검 앞에서도 그 부지런함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설마 하던 신천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에 종교와 정치 분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는 작년 1월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라고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의혹은 목사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조직적으로 밀어준 사안입니다. 단순한 선거 개입을 넘어 헌법이 금지한 정치와 종교의 결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명백한 반헌법적 범죄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종교인은 영혼을 구원하는 존재이지 선거에 개입하고 국정을 흔드는 정치 브로커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신천지 선거 개입 의혹을 외면하지 말고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민주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수석 부대표입니다. 원내대책에서 제가 처음 발언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 며칠 사이에 저를 미국 CIA에 신고하겠다는 공격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집권 여당인 원내 수석 부대표를 미국 CIA에 신고하겠다니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아마도 최근에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플라이츠 부소장이 윤석열에 대해 불공정 인권 침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접하고 제가 SNS에 내란 속의 윤석열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받고 평생 감옥에 살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질서에 따라 내란 수괴를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나 최근 극우와 친윤 세력들은 얼마 전 있었던 모스탄의 부정선거론처럼 크게 고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윤석열을 구해줄 거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때문에 지금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다른 재소자들은 6, 7명이 함께 쓰는 공간을 혼자 사용하고 있고 하루 평균 2회, 3회에 걸쳐서 에어컨이 나오는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도 3가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TV도 나오고 책도 얼마든지 반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내란 수괴에게는 천국 같은 특혜 시설이 아닐 수 없고 더구나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술을 끊을 수 있는 최적의 시설입니다. 윤석열은 오늘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조사를 하면 한 후에 3, 4일에 한 번씩 불러달라, 6시 전에 끝내달라고 황제 조사를 대놓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회고하기 싫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목이 칼에 찔려도 단식 중에도 재판과 검찰 소환에 응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미 과잉 대접,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무리한 황제 요구를 심지어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이런 내란 수괴에게는 더 이상 특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신속하게 강제 구인해서 진상 규명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내란죄에 맞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엄벌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법원 판결처럼 내란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들에게 10만 원의 손해배상도 당연히 윤석열이 감당해야 할 몫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